오버 더 탑 코멘트 8월 13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7월이 지났고 더 더울 8월을 맞이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하계올림픽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원래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한국 국가대표팀도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보내서 금 13개, 은 9개, 동 10개로 최종 순위 8등으로 이태리와 독일을 이긴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가격들 또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선 전망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박스권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수익을 발표하는 전화회의에서 투자가들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마케팅이 되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 회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분석가 중 한 명이 완전 자율주행 사용 중 거의 추락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들은 6월에 유럽의 전기자동차 시장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7월 5일 이전에 등록된 수입 전기차에는 추가 관세 없이 고객에게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승용차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이 지난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에 약 36%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중국 내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에 불과했지만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산업의 전망이 촉진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18%에 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자율주행 및 인터넷을 이용한 커넥티드 자동차에서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시험 운영되는 것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GM은 중국에서 직원을 해고했으며 중국의 파트너인 SAIC와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의 더 큰 구조적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태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건설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일본의 브랜드는 태국 자동차 판매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과 한국 자동차 업체가 태국 시장을 타깃으로 했지만 일본의 시장 점유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의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BYD, Great Wall Motor, SAIC 모터와 같은 중국 브랜드의 유입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BYD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치하도록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캐나다의 새로운 공장에 대한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유럽연합의 집행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유럽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조사를 실시한 후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한 38%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약 364.6GWh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한 22.1%로 집계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는 각각 12.9%, 4.8%, 4.5%의 점유율로 3등, 4등, 6등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는 중국 업체 CATL이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9.5% 성장했습니다. 올해 점유율은 37.8%입니다. 2위는 BYD로 22% 성장해 15.8%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양극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탈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며 각 회사별로 주요 고객사의 신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요 둔화 현상이 일부 해소가 돼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자국 보호 정책으로 중국산 전기차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밀수 등을 통해 중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어서 대중국 수출 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심천의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등의 AI 반도체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판매업자는 2주 내 배송이 가능하다고도 했고, 또 다른 판매업자는 최근 엔비디아가 만든 첨단 반도체를 대거 탑재한 대량 서버를 중국 본토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짝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술이 국방연구를 위해 쓰인 사례를 발견했다며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벳의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통해 위법을 했다고 연방판사가 지난 월요일에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여 여러 소송을 제기한 미국 반독점 당국이 거둔 첫 번째 큰 승리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법무부가 고려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구글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을 했고, 구글의 광고는 2023년 알파벳의 총 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벳은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사업을 강제로 매각하면 알파벳은 가장 큰 수익원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연방 반독체 규제기관은 메타, 아마존, 애플을 고소하여 이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기술을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은 9월에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쿠팡은 올해 매수한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의 손실과 국내 반독점 감독기관의 1,400억 원의 과징금 추징 비용으로 인해 2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뉴욕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이익 1억 4,500만 달러에 비해 2분기 순손실 1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실적이 매우 부진했던 파페치를 1월에 인수했고, 고급 제품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술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졌고, 최근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장 후 지금까지 쿠팡의 주가는 53.1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에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바이오와 화장품주 중에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들어서도 17%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22% 이상 하락했고, 작년에도 11% 하락을 했으며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별명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투자 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구는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을 보냈고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울 8월을 맞이했습니다. 8월도 홍수와 태풍과 심지어 지진과 폭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